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부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회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회계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의 식으로 계산한 결과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 결과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2 곱하기 5를 해도 나올 것이고 3에 7을 더해도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7 빼기 3 더하기 6을 해도 1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재무제표 값이라고 한다면 풀이 과정은 내부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부회계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로고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회계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식회계의 사례로 빠짐없이 나오는 회사인 앨런입니다. 앨런은 미국의 에너지, 물류 및 서비스 회사였는데요. 2001년 12월 2일 파산 전까지 대략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2000년 기준 매출 111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주요 전기, 천연가스, 통신 및 제지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로 유명한 포춘지에서는 6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잘 나가던 회사였죠. 그러나 2001년 말 앨런의 부실한 재정 상태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의 회계 부정으로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종 파산 처리되었죠. 이후 2002년 미국에서 분식회계를 방지하고자 사베인즈 옥슬리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3년에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검토 수준으로 유지하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2018년 신외관법 도입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기존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상장회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2019년,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2020년, 1천억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2년부터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별도 기준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2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조 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기존 시점보다 약 5년 연기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회계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와 내부회계는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요? 먼저 목적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각종 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경영진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회계는 재무보고 숫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자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요? 재무회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는 내부 사용자와 감사를 진행하는 주체인 외부감사인을 위해 진행하죠. 재무회계와 내부회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할까요? 재무회계는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는 반면 내부회계는 내부회계 모범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발생되는 산출물은 재무회계의 경우 재무제표의 요소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내부회계에서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라는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재무회계와 내부회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BC라는 문구점에서 1년 동안 연필을 판매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연필을 판매하기 위해 1월 초에 빨간 연필 50자루, 파란 연필 50자루를 자루당 1원에 사와서 재고자산 100원을 작성했습니다. 3월에 빨간 연필을 개당 2원에 40자루를 판매하여 80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8월에 파란 연필을 개당 3원에 40자루를 판매하여 120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를 확인한 결과 빨간 연필과 파란 연필이 각 10자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재고자산을 20원으로 인식했고 3월과 8월에 판매한 매출액이 각각 80원, 120원이니 12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200원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재무회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면 내부회계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1월 초 검수 인원이 연필의 개수를 세어 100자루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고 문구점 주인이 최종 서명하는 규칙을 만들어 입고 시 연필의 개수가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약속을 합니다. 연필을 판매할 때는 계산대에 있는 바코드 인식기로 연필을 찍을 때마다 미리 입력해둔 단가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기에 3월에는 80원의 매출이 8월에는 120원의 매출이 기록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단 단가 변경은 주인만 가능하기에 다른 인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단가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2월 30일이 되면 가게에 남아있는 연필의 개수와 컴퓨터에서 유지 중인 재고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최종 재고 자산은 20원이 되고 매출액이 200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누락 없이 재고 자산 장부 금액과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사례와 같이 재무회계는 결과값에 중점을 둔다면 내부회계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과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즉, 내부회계는 단순히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최근 임플란트 회사의 횡령사건과 은행의 횡령사건 등으로 내부회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는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닌 기업 전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부정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